사장님, 네. 만약에 결혼을 해서 한국에 살다가 베트남에 정착할 경우에 한국 남자가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까요? 자, 가장 유의해야 될 점.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베트남에서 정착을 할 때 보면 한국 남성들이 와이프의 도움을 받아갖고 뭔가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당연히 그렇죠. 그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와이프가 남편 사업에 많이 개입을 해서 같이 하잖아요. 사업적인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은 마인드가 베트남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면 와이프는 와이프 생각대로 베트남 사람 생각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한국 사람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두 사람이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걸 자 사이좋게 서로 의견으로서 이렇게 해갖고 해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을 서로가 꺾지를 못할 때는 싸움이 일어나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서로 분쟁이 나보면 가정에 문제까지 와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남편이 하는 사업은 와이프는 옆에서 그냥 살짝 도와주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깊숙이 개입을 안 시키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와이프가 깊숙이 개입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되냐, 나중에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와이프는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이 사업 못 할 거야. 땡깡을 쓰기 시작하죠. 우리 말로. 여자가 베트남이니까. 여자가 뒤로 나잡아져 버리면은 저 사람 못 하니까 나한테 분명히 무릎 꿇고 들어올 거야. 이런 마인드가 돼 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는 남편이 남편도 갑자기 힘들어져요. 와이프가 다 주도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뭐하고 하다가 와이프가 갑자기 손을 끊어 보세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야 아마.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은 뭐 자기가 와이프한테 뭐 빌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위에선 와이프가 도와주더라도 남편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서 도와주는 거죠. 여기 뭐 품위용에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혼자서 주도해 나가는 사업에 와이프는 옆에서 사이드로 도와주는 정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 있어요. 아예 와이프를 완전히 앞에 내세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은 와이프하고 두 사람 간에 개인 갈등이 생겨서 뭐 분쟁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잘못하면 이 사업 접어야 돼요. 그걸 가장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그거 알려 들어가든가. 예. 왜냐면 여성은 남편을 자꾸 흔들려 그런다고 분명히요. 이게 또 베트남 여자의 뭐 특색이죠. 특색이죠. 예. 왜냐면 우리 남편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이 생각을 점점 안 그랬던 사람도 점점 그 생각이 가지게 되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와이프가 많이 도와줘요. 도와주더라도 와이프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와이프가 부부싸움을 해갖고 좀 삐져 있더라도 와이프가 안 도와주면 내가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은 아무 내 사업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 특색이 그렇잖아요. 와이프가 막 도와주면은 그 부분은 아예 와이프한테 일임해버리고 자기는 나중에 그 부분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와이프가 말 안 하고 만약에 삐져갖고 있어. 갑자기 사업이 딱 수습될 정도까지 가능성이 온다고. 그래서 와이프는 그냥 사이드에서 도와주고 항상 와이프 일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까지 자기가 돼야 된다. 그럼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은 이제 일단은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이다 보면 베트남 와이프가 모든 거를 앞에서 좀 해결은 해주시잖아요. 남편이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내가 어려운 점이 생기면은 와이프가 옆에 나서갖고 중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첫째 안정이 되잖아요. 만약에 한국 부인과 한국 남편이 와서 사업할 때 하고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일 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베트남 사람이 낫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낫죠. 낫는데 내가 사업하는 거와 가정하고는 좀 분리를 시켰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한편은 또 그런 생각 드네요. 뭐냐면 이런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 살 경우에는 신부 자체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도시 생활이라든가 베트남 법이라든가 잘 모르죠. 모르죠. 진짜 몰라요. 자, 시골 스타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스타일에 맞는 좀 고급 스타일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시골의 신부는 이 고급 스타일 자체를 모르잖아요. 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스타일로만 갔을 때는 아주 고가인 사업, 저가인 사업 이걸 못 맞춰내는 거죠. 찾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와이프한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더 좋게 해야 돼요 하면은 와이프 입장에서는 베트남은 다 이렇게 해요 이런 식인 스타일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업하는 게 고급 사업을 하겠다 싶으면 고급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와이프한테 그걸 의지해서 하면은 결국은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한배 가정이 베트남 이주할 경우에 오시는 분한테 최종적으로 그 조언을 하신다면 저는 그래요. 아마 여기 베트남에 와서 최소한 1년, 2년은 겪어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라.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기가 베트남에 한번 다녀오고 왔다 갔다 이렇게 본 상태에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1년이면 1년 그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계속 지켜보고 배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봤던 거와 직접 해보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자 호치민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어제 저녁에 제가 손님을 한 분이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야외 카페 같은 걸 사실 하고 싶대요. 그래서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뭐 위치가 좀 좋다 그러면은 이게 1억 동이 넘어가더래요. 임대료가요. 500만 원이? 지금 같으면 550만 원이에요. 월세가. 과연 그렇게 해서 그 시설 투자하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월 운영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부분도 쭉 한 1년간 있어 보면서 알아보고 내가 사업을 하는 또 이 판매되는 부분, 상권 모든 걸 천천히 준비하시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요? 첫째 언어죠. 왜냐면은 내가 말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아듣기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약간은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지 통역만 해가지고 통역만 의지해갖고 하다가는 자 통역은 절대 100% 통역을 올바르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통역에 틀린 점도 내가 캐치해낼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순수하게 와이프가 통역을 할 때는 와이프는 진짜 어느 정도 가까이 통역을 해주죠. 해주지만은 와이프가 100%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막 100% 통역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와이프는 또 사업 자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와이프한테 그렇게까지 의지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본인이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1년간 여기서 공부하고 베트남 언어 공부하고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네, 한국에서 무조건 와서 여기서 돈을 벌어야만이 살 수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1년간은 내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 돈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요.